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야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국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상황 없이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요. 벌써부터 여야 간의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다 이런 이제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회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말 잘한 회담이다,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밤새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난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상당히 그 난처한 순간도 겪고 외교적 참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상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상당히 긴장도 되고 조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담 전에 이제 SNS에 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떠돌면서 상당히 우려한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회담에 들어가서는 분위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났는데 상당히 합이 잘 맞고 이렇게 뭐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좀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고 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주 중요하고 기분 좋은 역할을 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그 정상회담을 상당히 잘 정리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성과는 이제 경제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겠다 그러셨고 또 여기서 잘 되면은 김정은 북한 이제 국방위원장도 만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방면으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새 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면서 향후 여야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던 여야 대표 간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그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의 존재하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 거다. 거의 극우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과거와 선을 긋고 새로운 정당으로 좀 보수지만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게 유일한 길이었는데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내란 이제 복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하면서 뭐 전한길 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힘의 수준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당대표 나온 분들이 또 전한길을 배경으로 해야지 당선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3특검이 가동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까지 저는 갈 아주 심각한 위기인데 이런 당대표가 됐다? 저는 이거는 위원정당 해산에 더 가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악재라고 보고 특히 국민들이 일부 그 당원들은 지지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나 극우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국민의힘에는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결과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가 되면서 방통위 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과방위 소속이시고 또 민주당의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관련 예.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핵심 예.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이제 방송하고 콘텐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네. 방송은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건 이제 보도 분야가 많겠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 분야는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도 이제 K 콘텐츠에 뭐 50조, 100조를 투자하고 K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K 콘텐츠의 핵심은 방송 영상 콘텐츠거든요. 그 제작자들이 역할을 했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뜨는 모든 프로그램도 어떤 그 우리나라 방송 지상파 출신의 제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을 바꾸되 장관급의 합의제 독립기구로 그대로 나누면서 방송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문화체육부에 삼원화되어 있는 콘텐츠 기능을 하나로 묶어갖고 그 독임제 정부 부처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콘텐츠 진흥에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말 국제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제 법안의 핵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